점점 더 막히는 것 같지 않아? 남자 1호는 오늘도 7시 20분에 집을 나선다. 출근길에 중학생인 딸을 학교에 내려다주고 회사로 향한다. 쟤네 왜 교복 안 입고 가? 사춘기인 딸은 요즘 말수가 줄어들었다. 오늘은 끝나고 뭐 없지? 조잘조잘 옆에서 이야기했던 시절이 그립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의 과정이니 묵묵히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여기는 잭슨이 태어났을 때 birth 남자 1호는 결혼 후 바로 뉴질랜드에 와서 두 아이도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다. 주고 회사 가는 길에 나름 좋아하는 길, 나무 많은 공원. 딸아이를 내려주고 지나가는 도메인 안에 있는 이 길은 남자 1호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이브웨이다. 나무로 우거진 도메인 길. 근처에 살면 여기로 매일 산책을 할까 안 할까?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차가 엄청 막히네. 이제부터는 차가 본격적으로 막힌다. 그래도 럭키하게 많은 이동의 반대 방향인 시티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라 딸아이 학교에서 13km 회사까지 약 20분이면 간다. 정확하게 8시에 회사 주차장에 도착을 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중심지로 면적을 줄여서 이사를 했다. 2015년 36에 새로 퀘스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직장이다. 8시까지 출근인데 보통 제가 항상 제일 일찍 출근하죠. 2017년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벌써 7년차 경력이다.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만 해도 언제에서 언제 돈 벌지 까마득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흐를 줄이야. 지금 이 공간은 QS팀이랑 프로젝트 매니지팀 공간이고요. 대부분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현장에 가서 업무를 한다. 재택근무를 오전에 하고 집에서 가까운 현장을 오후에 가기 때문에 어제같이 현장 업무를 하는 날은 다음날 컴퓨터 세팅을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의 시작이다.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캐시플로우라고 전체 프로젝트의 그 자금, 돈의 흐름 이거를 저희 클라이언트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프레임이 딜리버리가 되면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월별로 저희가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다 조정을 해야 돼요. 밤 사이에 온 이메일 정리와 급한 업무를 1시간 반에 끝냈다. 휴식 시간이다. 오전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업무 다 끝나고 이제 좀 걸어야죠. 저희 회사는 타카푸나라는 북쪽에서 좀 번화가? 중심에 있어서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도 많긴 한데 주로 전 도시락을 싸오죠. 어마무시한 뉴질랜드에서 상위 연봉군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하루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주택 모기지를 생각하면 1불도 허투루 쓸 수가 없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마누라가 싸준 도시락통에 정체 모를 간식과 에너지 드링크로 오전 업무를 마무리한다. 어느새 또 점심시간이다. 회사는 토스터, 커피 머신, 샌드위치 프레스 없는 게 없다. 그런데 재택근무가 늘면서 매일 출근을 하지 않다 보니 회사가 텅 빈 느낌이다. 오늘도 외로이 루프탑에 가서 멋진 바다뷰를 보며 점심을 먹는다. 여기는 이 건물 테넌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루프탑인데 주로 금요일날 뭐 팀 런치 먹을 때 위에 올라가서 먹고 맥주를 들고 여기 와서 맥주 한잔 하고 이제 퇴근을 하죠, 사람들이. 네, 제 현장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보러 가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는 항상 엑스트라 코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빌더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최저 비용으로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의하러 갑니다. 네, 제 사이트로 가볼 겁니다. 이건 조만한 사이트예요. 이제 정부주택, 빌더
저랑 친한 동생들. 남자 1호의 뉴질랜드 이민 생활에 왔네? 외로움을 가장 달래줬던 것은 주말마다 만났던 야구팀 동생들이다. 10년 정도 친목 모임을 하다가 40이 넘어가고 골프로 갈아탔다. QS 공부할 때 이 동생들과 함께 카펜터 일을 했다. 지금은 동생들은 따로 회사를 차리고 남자 1호는 QS 일을 하면서 서로 워크 파트너가 되었다. Have a nice evening. See you soon.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했는데 또 엑스트라로 돈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자,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과의 인터뷰. 매일 보는 지겨운 남편이지만 오늘 반짝이를 입고 인터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남편이 또 신방가라 뭐 앵글 조금 잘못되고 이러면 약간 또 잔소리 하거든요. 자, 오늘은 그린리스트 QS 퀀티티 서베이로 7년차, 자기 7년차 맞지? 7년차. 7년차 일을 하고 있는 지우파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4분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국에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현대약품이라는 회사에서 영업지원팀, 감사팀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했죠. 현대약품 물파스. 자, 식품사업부 미에로파이바. 미에로파이바. 일단은 뉴질랜드라는 다소 생소한 나라에 30살이 넘어서 이민을 와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일단은 공부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와이프는 이제 계속 처음부터 공부를 하라고 했지만 한국에서 워낙 그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 새벽 1시, 2시까지 매일 기숙사에 붙잡혀서 공부하고 이런 점들 때문에 너무 싫어서 내 인생에 공부는 이제 없다 라고 해서 그럼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시티에서 조그맣게 소주방을 했었죠. 소주방을 하다가 3년 정도 재밌게 했지. 돈은 못 그죠? 벌고. 말아 먹었다고 하는 게 맞죠. 이제 지우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친구들 부모님과도 같이 만나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나도 외국에서 사는데 이 키위들과 뭐 비슷한 업무 환경 이게 뭐가 더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키위 사회에 어울려 사는 그런 직업들을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저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이제 와이프가 추천한 이제 QS라는 오로지 와이프 추천으로.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키위와의 이제 경쟁력이 낮은 점, 두 번째는 높은 연봉. 높은 연봉. 시작하기 전 이제 난 영어를 못하는데 과연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솔직히 공부 그자체만으로는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수준? 한국에서 따지면은 그래,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는 않아요. 네, 어렵진 않은데 이제 막연히 외국에서 영어로 듣는 그 대학 공부라는 그 막연한 그 압박감이 제일 힘들었고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뭐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순탄하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약간 어렵다기보다는 좀 걱정이 됐다라는 부분은 졸업이 다가오면서 과연 내가 이거를 졸업을 한다고 해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왜냐? 여기도 난 영어가 네이티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뭐랄까 남들보다 영어가 많이 딸리지만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뭔가 나만의 이제 무기, 노하우. 이제 QS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빌더 일을 시작했어요. 사실 취업을 했을 때 제일 저도 이제 뭐 한국 사장 밑에서 일은 했지만 처음에 이 영어가 가장 전화 영어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레지덴셜 회사 이제 클래식 빌더스라는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전화가 걸려오면은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나마 이제 뭐 빌더랑 관련된 이제 키위나 외국 애들이 전화를 하면은 어느 정도 아니까 아는 만큼 사람이 이제 들린다고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트럭처 스틸에 관련돼서 거기 페인팅 그거에 대해서 처음 물어보는데 나는 얘가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얘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까매지면서 갑자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패닉 상태.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이제 매니저랑 얘기를 해보고 전화 주겠다고 끊었죠. 랜드라인에는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지 모르니까
일하기 시작한 지 이제 3주 차에 저는 전화기선을 뽑았어요. 그리고 전화기선을 뽑고. 제 개인 핸드폰에 저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일말의 그런 모든 서브 컨트랙터들의 전화번호를 다 저장했죠. 거의 한 130명 정도? 적어도 누가 전화했는지 알아야 뜨니까. 어느 정도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겠구나 라는 예측이 가능하면은 조금 더 들리거든요. 전에도 이제 같이 일했던 그 중국 여자의 QS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쪽 팀은 뭐라 그러지? 회의나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더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많죠. 예, 그리고 사이트 매니저들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보통 이제 현장에서 약간 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약간 불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이트 매니저가 많아요. 그래 화를 조금 덜 내는 거지. 아무래도 여자한테 이 나라 문화가 특히 이제 여자한테 막 뭐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QS로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은 뉴질랜드에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요즘 주니어 QS가 한 6만 정도, 6만에서 뭐 6만 초반 정도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니어 초봉. 예, 뭐 연봉이 6만 5천에서 한 8만 5천. 3년 에서 차에. 3년에서 이제 4년 차죠. 시니어 타이틀 달아도 10만 불에서 한 12만 5천 불. 그 다음에 QS 메이저급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15만 불 그리고 17만 불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커머셜 기준. 커머셜 회사 기준 아파트나 아니면은 빌딩을 짓는 빌딩을 짓는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뭐 3년에서 한 5년 차, 6년 차의 연봉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뭐 한 8만 5천에서 한 14만 불, 15만 불까지는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 타이틀을 달리는 순간 거의 무조건 이제 15만부터 시작인 거죠.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매니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을 하면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게 내 프로젝트를 맡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맡으면은 항상 목표로 저게 정해져 있어요. 마진이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6%에서 7%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제 목표는 일단 무조건 10%예요. 그리고 목표된 마진보다는 무조건 높게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가 다 목표 마진보다 높게 나왔죠. 그럼 회사에 돈 벌어주는 사람이네. 그죠. 이 마진을 많이 들고 오는 QS들이 그죠. 이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그러면 회사랑 딜하기 좋겠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매년 이제 연봉 협상이 될 시기가 오면은 나 이거 줘라고 하죠. 그러면 줄 이제 수밖에 없겠네. 그죠. QS 매니저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항상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거 맞춰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이제 오퍼를 넣은 그 연봉 인상 금액보다 적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더 받아본 적은 2번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을 까먹는 QS도 있잖아. 반대로 사고 치는 QS.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한번 잘못 들이면 회사는 거의 망할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긍정받는 그 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럼 우리 법무사님과 다음 주에 이게 그린리스트 티어 1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영주권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법무사님 불러가지고 한번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